안녕하세요. 상큼쌤의 성김 요양TV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호기의 네 번째 시간 천식에 대해서 배울 시간입니다. 페이지는 141페이지 나갈 거고요. 천식의 정의에 대해서 나옵니다. 천식은 기도의 만성 염증성 질환이다. 기관지 벽의 부종과 기도 협착, 여러 가지 자극에 대해 기도가 과민 반응을 보이는 상태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천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자극과 과민 반응이라는 단어죠. 어떠한 알레르기 원인냐에 따라서 천식이 심화되고 그리고 또 생명까지 위협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만성기관지염은 만성적으로 기관지에 염증이 생긴 상태이지만 이 천식은 기도 자체가 알레르기 원으로부터 자극을 받아서 기도가 민감해져 기관지의 벽이 부풀어 오르면서 기도가 자기네들끼리 탁 달라붙어 다치게 되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래서 응급을 요하는 그런 질환이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알레르기 원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이 통로가 자기네들끼리 협착이 심해지면 통로가 이렇게 좁아들다가 닫혀버리게 되면 빨리 이제 뭐 벤토린 흡입기라든지 기관지 확장제를 쓰지 못하면 돌아가실 수 있고요. 만약 알레르기 원이 바로 없어졌다 이러면은 그런 협착적인 부분이 좀 완화될 수 있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천식에서 중요한 건 뭐겠어요? 그 알레르기 원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알레르기 원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꽃가루, 뭐 황사, 먼지, 뭐 강아지 털, 고양이 털, 기온과 습도 이런 것들이 많죠. 그 외에 기억을 하셔야 될 것들이 감기와 비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세가 드신 분들은 폐활량의 감소, 폐 기능의 감소 이런 것들이 결국에 감기가 자주 걸리신 분들은 폐 기능이 약화돼요. 그 나이가 들면 천식이 오게 되겠죠. 잘 안 걸리시는 분들, 호흡기가 튼튼하신 분은 상관없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이제 비염, 알레르기 비염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맑은 콧물로 시작을 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호전과 악화가 반복돼서 완치가 되지 않으면 거의 완치가 되기 힘듭니다. 알레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비염이 있는 사람들은 꼭 나중에 천식이 와요.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태어나서부터 선천성 비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소아과 의사 선생님이 얘는 나중에 빠르면 1, 2년 후에라도 유아성 천식이 같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나 달라요. 비염을 앓고 나서 천식이 바로 와서 기관지 확장 흡입기를 거의 달고 살았어요. 밤마다 응급 상황이 많았었죠. 그래서 이제 천식의 위험도를 더 저 같은 경우에는 직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천식은요, 이 알레르기 원을 많이 피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알레르기 요인들이 많지만 그 외에 우리가 지나칠 수 있는 것이 감기라든지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극도의 스트레스와 흥분, 긴장감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천식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굉장한 스트레스와 굉장한 흥분도, 감정이 격하게 되거나 흥분을 하게 되면 이런 상황들 때문에 천식이 더 심화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42페이지 보면 그럼 증상은 무엇이냐? 당연히 기침이 나겠죠. 그리고 알레르기 비염이 더 심화됩니다. 천식 환자들은. 그러면서 맑은 점액이 더 증가하죠.
콧물도 맑은 콧물, 가래도 맑은 가래가 많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숨을 내쉴 때 기관지가 이제 기도가 자체가 이제 좁아져 있고 부어 있는 상태니까 그 통로가 이제 완만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 숨을 들이마실 때보다도 내쉴 때 특이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쉴 때 들이마실 때가 아닙니다. 내쉴 때 쌕쌕거리는 호흡음이라고 해서 우리가 의학 용어로 호기성 호호 내쉬죠. 호호 내쉬지 않습니까? 호기성 천명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호기성 천명음 내쉴 때의 쌕쌕음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전형적인 증상이라고 천식의 증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쉴 때의 쌕쌕음이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도 경련이 일어나게 되면 기도 부종이 심화되고 기도 협착까지 오게 돼서 이것을 빨리 응급처치하지 않으면 사망할 수도 있는 그런 호흡기계 질환입니다. 치료빈 예방은 우리가 이제 원인에 관련해서 알레르기 원을 피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뭐 진드기라든지 기온차라든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유의하셔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유의하시는 첫 번째로 이제 도움이 되는 것이 마스크. 기온과 습도를 유지해 주면서 그리고 어떤 알레르기 원들을 마스크의 필터 작용으로 막아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고 또 천식 진단을 받았는데 내가 굉장한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되는 예를 들어서 경주를 해서 뭔가 이제 긴장 아니면 수능 시험장에서 긴장을 많이 했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 시험을 보면서 그리고 경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천식 때문에 기도가 협착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자기가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는 상황들에 대비를 해서 기관지 확장제를 30분 전에 미리 투여하는 그런 치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꼭 이런 긴장감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그 전에 미리 몇 분 전, 30분 전에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하는구나. 이것을 꼭 기억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이 기관지 확장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응급시에 쓸 수 있는 벤토니 흡입기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 의사의 처방에 맞춰서 꼭 필요할 때만 써야 하고요. 처방받지 않은 약물에 대해서는 쓰지 않는 것을 필수로 합니다. 그거는 상식이죠. 그리고 이제 담배, 벽난로, 먼지, 곰팡이 이런 것들 알레르기원을 피한다는 얘기니까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따뜻한 곳에서 추운 곳으로 가거나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 이런 것들이 피해야 될 것.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스트레스 가장 취약하다 보니 적당한 휴식과 수면을 취해서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거는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이게 하나 시험이 나왔었는데 그 알레르기 원 중에 우리가 먼지나 진드기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침구류에 진드기나 먼지를 없애기 위해서 차가운 물로 빨아야 될까요? 미지근한 물로 빨아야 될까요? 따뜻한 물로 빨아야 될까요? 뜨거운 물로 빨아야 될까요? 세탁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문제로 나왔었어요. 어처구니가 없나요? 말장난을 치는 그런 시험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저도 이제 몰랐던 부분인데 가르치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먼지나 진드기를 없애기 위해서는 따뜻한 물로는 안 돼요. 아주 뜨거운 물로 세탁을 해야 됩니다. 뜨거운 물이 정답입니다. 근데 우리 수험생들이 따뜻한 물을 많이 고르셨더라고요. 먼지와 진드기를 없애기 위해서는 반드시 뜨거운 물로 세탁을 해야 된다는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런 분들은
감기라든지 뭐 거의 다 뭐 비염이라든지 달고 사시기 때문에 호흡기가 나중에는 굉장히 취약하시게 되고 이미 취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천식이 오기도 하기 때문에 매년 1회 인플루엔자 백신은 필수입니다. 인플루엔자 백신은 언제 맞는다고 했죠? 환절기 이전에 맞는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년 1회 독감, 인플루엔자 백신을 꼭 맞으셔야 되고요. 65세가 넘으신 분들은 1회 폐규균 접종을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환절기 이전에 이 두 가지를 꼭 맞으셔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천식 환자들한테 있어서 벤토린 흡입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응급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구로 나와요. 그런데 이 벤토린 흡입기를 이제 다른 말로는 기관지 확장 흡입기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교육을 좀 시켜주는 의미에서 사용 방법을 환자뿐 아니라 본인들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옆에서 인지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옆에서 도움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들이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관지 확장 흡입기라는 게 있고요. 이것은 기관지의 벽이 부풀어 올라서 많이 협착이 됐을 경우에 완전히 닫혀버리면 그거를 빨리 기도를 확장시켜서 통로를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닫혀버린 채로 그대로 있으면 사망을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 천식이 심하신 분들은 이 벤토린 흡입기를 굉장히 필수품으로 들고 다니세요. 자기가 굉장히 숨쉬기가 힘들 때 이것을 뿌려줍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니은자로 생겼죠. 니은자로 생겼고요. 이 기관지 확장기 흡입기 사용 순서에 대해서는 시험에 반드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기억을 하셨다가 환자한테 잘 교육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벤토린 기관지 확장제 흡입기의 사용 순서는 첫 번째로 사용 전에 뚜껑을 이렇게 열어요. 이렇게 열어서 충분히 흔듭니다. 약이 충분히 섞일 수 있도록 흔들고요. 그리고 환자의 두 번째로는 환자의 머리를 뒤로 약간 이렇게 젖힙니다. 젖히는 이유는 뭘까요? 젖히는 이유는 기도가 열리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심폐소생술 때도 기도를 여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여는 동작이 뭐예요? 고개를 드는 그런 자세가 바로 기도를 확장시키는 자세죠. 그래서 약간 머리를 뒤로 젖히는 자세, 요게 기도를 확장시키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약간 뒤로 젖히고 충분히 환자분 보고 숨을 내쉬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숨을 내셔야 흡입기를 물고 약을 들여 마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심호흡을 하면서 숨을 내쉬어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입을 열고 입을 이렇게 물어버립니다. 이 입술이 이 벤토린 흡입기 바깥을 다 감싸 안아야 돼요. 덮을 정도로 이렇게 하고요. 심호흡을 하고 숨을 내쉰 상태에서 1회 용량이 되도록 흡입기를 누릅니다. 그러면서 환자가 그 약을 들이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까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셔야 되냐면 3에서 5초간 천천히 깊게 환자가 숨을 들이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들이쉰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옆에서 3초에서 5초간 카운트다운을 해주시던지 충분히 속으로 셀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충분히 3, 5초간 들이마셨다면 몇 분간 숨을 참아야 되냐? 흡수하는 시간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10초간 숨을 참아야 돼요. 그래서 천천히 10초간 숨을 참았으면 그 다음엔 천천히 숨을 내쉬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도 환자분이 쌕쌕거리는 음이 계속 지속된다고 하면은 다음 투약까지 적어도 1분간 기다리는 게 필요합니다. 바로 재투약이 어렵습니다. 1분간 기다렸다가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 하셨으면 흡인기의 뚜껑을 덮고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 이상 뚜껑을 열고 흡인기의 프레스통과 뚜껑을 흐르는 물에 씻어 내립니다. 이 기관지 확장 흡인기는 하루에 한 번 이상만 세척을 해주시면 돼요. 옛날에 문제 중에 얼토당토 않은 문제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뭐 기관지 확장 흡인기는 뭐 매회 흐르는 물에 씻는다. 뭐 환자의 그 L튜브 콧줄에 끼웠을 때 먹이는 피딩백은 뭐 하루에 한 번만 뭐 닦는다라든지 그리고 뭐 석션기에 달려있는 뭐 가래를 흡인하는 흡인병은 뭐 매회 닦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었는데 아직 우리가 배우지 않은 부분이지만 피딩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먹는 그릇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그릇 먹고 난 다음에 설거지 하죠. 매회 해야죠. 그리고 또 가래를 담는 석션 그 병은 일단 그 병이 하루에 한 번씩만 이렇게 왜냐 거기도 이제 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오픈을 그렇게 매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득 차면 하루에 한 번 또 비우고 세척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개인용으로 쓰는 거라 매회 할 필요는 없고 한 번 이상만 하루에 흐른 물로 씻어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그 벤토리 흡인기가 요즘에 여러 유형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혹시나 제가 갖고 있는 이런 흡인기가 보편적이긴 하지만 각각 환자들이 쓰는 벤토린 흡인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과 뭐 사용 방법이 다를 수는 있으나 공통된 부분은 꼭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환자분들이 이 흡인기를 사용하기 전에 머리를 들쳐 올려서 약간 들어 올려서 기도를 확보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그리고 들이마시기 전에 내신 다음에 입에 물어서 심호흡을 한 다음에 들이마실 준비가 되면 그때 1회 용량을 누른다는 거 여러 번 누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눌러서 흡인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3에서 5초간 이렇게 들이마셔야 되는 것.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분들이. 그리고 10초를 또 흡수하라고 참아야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숨찰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격려를 많이 해주시고 카운트도 좀 같이 세워주시고 이러셔야 되고요. 너무 FM적으로 이 10초를 참아야 돼요. 그러면서 아직 멀었어요. 환자는 힘들어 죽겠는데 10초를 꼭 지켜야 되는 건 아닙니다.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FM적으로 3에서 5초간 들이마셔야 되고 10초간 정도는 참아야 된다. 이 숫자를 기억하시라는 거지. 임상에서 환자들한테 꼭 그렇게 참을 수 없는 환자들한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환자들이 10초간 참았으면 들이마셨으니까 뇌쉬는 게 필요할 거 아닙니까? 천천히 뇌쉬도록 한 다음에 그래도 쇠세금이 들리면 1분 있다가 재투여 할 수 있다는 거 그거는 공통된 점입니다.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흡인을 시키는 방법들이 누르느냐 아니면 환자분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뭐 생김새 적응증 뭐 이런 것들이 약간은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뭐 병원에서도 교육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약국에서 이런 흡인기를 받으시면 내 환자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사용 설명서를 읽어보시고 배운 거의 기준을 토대로 해서 환자분들께 교육을 잘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1000명이 육박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드시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요. 여러분들 조금만 참으시면 안정성이 확보된 백신이 곧 나온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힘내시고요. 저도 여러분들 실강에서 만나 뵙는 그날까지 인강으로 여러분들 계속해서 찾아뵈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호흡기 마지막 시간이에요. 폐결핵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예방법은 마스크와 손 씻기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주변이나 우리 가족을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마스크와 손 씻기 항상 명심하시고 늘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저의 강의가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